네, 부총리겠죠. 당위적으로 굉장히 넓고 아름답고 다채로운 차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국승의 지금 투자세 공제 부분을 보니까 특이하게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비수도권 뭐 지역 소멸 문제 제가 길게 안 얘기한 어떤 조치들 우리가 이게 무조건 부자 감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고 이 세계 이전이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요. 우리가 많이 공제도 해주고 기업이 사실 해야 되는 R&D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여러 수익이라든지 이익들에 대해서 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제도 네, 부총리님. 네.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다. 서울공화국이 당연히 되어서 안 되겠죠. 당위적으로 굉장히 넓고 아름답고 다채로운 국토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공화국 수도권 1급 체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한국은행 추산으로 한 160조 정도 썼다라고 하네요. 지역균형발전 계획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일부는 성과가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정도여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기업과 일자리가 비수도권에 가느냐 하는 거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 갈지 한번 물어본 자료가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법인세가 20% 정도 비수도권에 할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소 중견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도 62.5%에 달하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서의 투자 선회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부총리님, 비수도권에 기업이 더 가야 된다라는 우리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을 보신다면은 이쯤 되면 법인세 지역별 차등 우리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그래서 한 법을 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법인세의 차등 적용을 굉장히 강하게 또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넘나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구자근 의원님도 그렇고 21대 때 저희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님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별 차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국세고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고 저도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OECD에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나요? 한 프랑스 정도가 그렇죠. 프랑스 정도 외에는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그러면 유례가 없는 어떤 시도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 자체가 조세 정책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거를 더 바꿔야 되는 건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는 우리 기재부에서 좀 해봐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조특법 개정안 나와 있는 거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 중에 지금 투자세 공제 부분을 보니까 특이하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에 차등을 안 두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이제 차등을 두고 있는 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지방 이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가 아닌 수도권, 그러니까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투자세 공제 부분만 2구역과 3구역, 그러니까 과밀 억제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 없이 이렇게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까? 비수도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처음에 제도가 설계될 때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문제식으로 된 건데요.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비수도권 뭐 지역 소멸 문제 제가 길게 안 얘기해도 다들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집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어떤 그 집중 현상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저출산을 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또 이 수도권 1급 체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부총리님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 접해 보셨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네. 토론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권 안에서의 또 과밀 억제 권역과 또 다른 지역 네, 물론 뭐 문제가 그런 있기 부분도 때문에 있겠죠.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나 이 수도권 계속 팽창되면서 이 비수도권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조치들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뭐 세수 결손 또 부자 감세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고 있으면서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부자 감세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서 14.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견기업보다 낮고 중소기업보다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법인세 명목세율을 1%밖에 안 깎았습니다. 근데 실효세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부총리님 네, 이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같은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도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반도체나 AI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뭐 연구개발, 시설, 뭐 투자 세액 공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캐시로 정말 현금으로 보조금까지 우리가 지불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이 전략 산업, 전략 기술 경쟁에 더 뛰어들어야 될지도 모를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무조건 부자 감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다만 반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경쟁이 기업 간에도 치열하고 오늘 금투세 논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고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제 자본과 기술과 기업의 세계 이전이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예정되고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인센티브 주고 쓸 돈은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무작정 감세만 이야기해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키우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적절한 우리 조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요. 예전부터 우리가 국가 R&D도 그렇고 이런 뭐 투자 세액 공제도 그렇고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공제도 해주고 기업이 사실 해야 되는 R&D 과제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돈을 넣어서 R&D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왜 지분을 잘 받진 않습니까? 지분을 우리가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떤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여러 수익이라든지 이익들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 110조 원 지금 정책금융 뭐 공급도 하고 첨단산업 하고 했는데 그 중에 1%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집행됐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지금 102조 원 중에 단 0.1%만 지분 투자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미래 산업 전략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먹거리 또 특히 부족한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좀 필요한 시도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요한데 아마도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기 싫을 거예요. 이거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형태 이제 결국 리스크를 안 지고 싶은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는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분을 받는 형태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업이 하고 있는 R&D 투자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거는 민간이 못하는데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있고 뒤에 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데 국가한테 중요한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지원하는 부분들 같은 아까 의원님 말씀이 이제 거기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앞부분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쪽 국가가 하는 건 기술료 같은 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뭐 학교법인이면 학교법인은 지분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들은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제 지원이 말이 좋아서 사실 세제 지원이지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과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기업 그렇지만 입장에서. 정부가 직접 재정 국가 R&D를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뭐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전남 순천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겠죠. 뭐 지방 정부도 그럴 것이고 중앙 정부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지원들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지분을 그것이 어떤 삼성전자 해당 공장에서 나오는 뭐 어떤 해당 뭐 법인에 대한 지분이 됐든 아니면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분적 소유권을 획득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 형태로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는 게 안 됩니까? 저는 아니, 이런 그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더 많이 가지고 실제로 한번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꼭 그 드는데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역 투자 활성화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지방 정부랑 같이 태워가지고 PF 형태로 해가지고 민간도 같이 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지금 생각나는 건 거의 뭐 광주 글로벌 모터스 정도 말고는 잘 떠오르는 게 찾아지는 게 잘 없는데요. 지금 경북하고 충북에 네. 저희가 지금 이제 2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투자 투자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제도 자료도 좀 한번 주시면 네, 자료 좋겠지만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위 5대 기업, 뭐 상위 5대뿐만 아니라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여러 투자 세액 공제들의 규모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펀드를 만들어서 함께 어떤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경쟁이고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결국 우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 정부도 먹고 살아야 나중에 또 인센티브를 줄 재정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스킴을 짜주시기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